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16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국에, 그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도도 고정 강좌 한 편을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도의 존재의 숲에는 사람이 한 명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겔 강좌를 이어나가겠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야외든 실내든 어디에서나 마스크 착용은 기본으로 습관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시고 또 자기 건강도 지키시고 그래서 예도는 고정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강좌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요, 존재의 숲에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 시국에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밀어붙여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벌써 16번째인데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도TV 후원도 잊지 마시고요. 사유여행을 계속, 그죠? 여러분들이 해겔의 서문을 끝까지 읽는 데에 예도는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This Welt und der Wissenschaft überhaupt,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Oder des Wissens ist es, was diese Phänomenologie des Geistes als der erste Teil des Systems derselben darstellt. 이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학문 일반의 이러한 되어감은, 그러니까 해겔의 사유에서는 학문도 정지되어 있는 종합이나 체계가 아니야. 학문도 정신현상학의 전체 체계를 말하는데 이 체계도 되어가는 거야. 발전해 가는 거야. 독일어로 베얼데 강이야. 그러니까 되어감, 변화해 간다는 그런 의미죠. 변증법적 발전을 말하는데, 학문 일반의 되어감, 이러한 되어감, 또는 지식 일반의 지식의 이러한 되어감은 이 정신현상학이 그것의 체계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서술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정신현상학의 체계가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 부분으로서 서술해야 되는 게 바로 학문 일반의 되어감이다, 이 말이에요. 학문 일반의 되어감이고, 그 다음에 지식의 되어감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해겔이 자신의 서문에서 전체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Das Wissen wie es zuerst ist oder der unmittelbare Geist ist das Geistlose oder ist das sinnliche Bewusstsein, 이래 되어 있어. 자, 지식, 곧 그것이 첫 번째 있는 그런 대로의 지식, 의역하면은 최초의 지식인 거야. 그게 정신현상학 전체의 발전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지식은, 이건 다른 말로 직접적 정신이야. 직접적 정신. 이것은 정신이 없는 거야. 이 뭔 말이야?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정신인데, 정신현상학의 발전에서 예도의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 강좌를 듣고 따라오는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감각적 확신이죠. 그죠? 이것은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정신은 어디에서 나타나? 정신은 주관정신을 지나서 이성의 단계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정신으로 흘러 들어가서 절대정신으로 가면 이제 이 정신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완벽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최초의 단계에서는 아직 정신이 무르익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해겔이 여기서 가이스트 로스라고 한, 로스는 독일어로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정신이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스 가이스트 로제를 정신이 없는, 이래 우리나라 말로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변증법적 단계에 발전해서 정신이 아직 자기 자신의 완벽한 단계에 도달하여 주관, 객관, 절대정신을 지나 절대지에 도달하여 자기 자신에게 투명한 인식에 도달하는 이런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최초의 그러한 지식, 직접적 정신은 아직 정신의 무르익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이 없다라는 거는 무정신적인 거다 이 말은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뒤에 또 나와요. 이 직접적 정신은 바로 감각적 의식인 거야. 이해가 되죠? 주관정신에서도 감각적 의식인 거야. 계속 나갑니다. zum eigentlichen Wissen zu werden oder das Element der Wissenschaft war ihr reiner, was ihr reiner Begriff ist zu erzeugen, hat durch einen langen Weg sich hindurch zu arbeiten. 이래 되어 있어. 자, 본래적인 지식이 되기 위하여, 진정한 지식이 되기 위하여, 이거는 아직 감각적 의식에서는 안 되는 거야. 계속 발전해 나가서 감각적 의식을 지나서 또 뭐죠? 그 다음에 바르네몽, 지각을 거쳐서, 다음에 페얼슈탄트, 오성의 크라프트 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의 단계를 거쳐서 이성의 단계에 도달하여 이제 정신의 단계로 가서 객관 정신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것, 프랑스 혁명의 계몽주의, 그 다음에 공포정치,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종교, 예술을 거쳐서, 예술 종교를 거쳐서 절대지에 도달하는, 그게 철학의 단계죠. 이게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가야 이 지식은 본래적인 지식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본래적인 지식이 되기 위하여, 혹은 그것의 순수한 개념인 곧 학문이에요. 여기서 학문의 순수한 개념인 학문의 요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정신은 긴 길을 통과하여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야,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겨우 감각적 의식에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이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단계는. 그러니까 이거를 거쳐서 뭐야? 계속 발전해 나가야 돼. 그래서 백 아이넨 랑앤백, 그러니까 두루히 아이넨 랑앤백, 그러니까 하나의 긴 길을 거쳐서 계속 아르바이텐, 움직여 나가서 노동을 통하여 움직여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나갑니다. Dieses werden, wie es in seinem Inhalt und den Gestalten, die sich in ihm zeigen, aufgestellt ist, erscheint als etwas anderes. Denn als die Anleitung des unwissenschaftlichen Bewusstseins zur Wissenschaft 이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이러한 되어감, 곧 그것의 내용 속에서,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보여지는
형태들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러한 대어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정신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학문의 과정인데, 이 되어감은 그 중간마다 예도가 금방 얘기했듯이 뭐 감각적 확신, 지각, 오성, 자기 의식, 뭐 이성, 정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의 발전은 뭐라는 거야 지금. 그 각각의 계기마다, 각각의 계기는 금방 말했던 거야.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이 안에서 보여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 세워지는 이런 되어감은 다른 무엇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변증법적 운동을 거쳐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학문의 되어감은 최초의 감각적 확신, 감각적 의식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계기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서 나타나고 그 다른 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 비학문적 의식을 학문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최초의 단계는 감각적 확신이에요. 이건 아직 학문이 아니야. 학문은 최소한 5성을 거쳐야 돼. 그런데 학문이 되려 그러면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발전 과정 전체를 진리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 전체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 다른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비학문적인 그러한 unwissenschaftlichen Bewusstsein, 감각적 의식은, 비학문적 의식은 학문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5성의 단계, 그 다음에 2성의 단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학문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방식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연상학이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서문을 읽으면 웬만한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철학 속까지 다 잡아냈잖아, 그죠? 셸링, 피테, 슐라이어마허, 그 다음에 괴테까지, 헬더린, 노발리스, 뭐 이런 독일의 그 시대의 낭만주의자들, 또는 그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토대를 짓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학문의 토대를 짓는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감격으로 나타나. 감격, 베가이스터룽. 감격은 뭐야, 여러분? 여기서 베가이스터룽, 감격, 감동, 열정적인 감동, 그런 뜻인데, 독일어로. 그 이유는 wie aus der Pistole mit den absoluten Wissen und mittelbar anfängt. 왜 감동으로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갑작스럽게 절대지로부터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감동. 그죠? 그러니까 절대지에 도달한 정신은 뭐야? 축배의 잔을 마시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일치하고 존재가 일치하고 존재와 인식이 일치하고 개별과 보편이 일치하고 무한자와 유한자가 일치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감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절대지로부터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이런 감격은 자기는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런 것과는 다른 어떤 거라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직접 절대지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 감각적 의식으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해결은 취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절대지의 감격의 단계가 없느냐? 아니, 그게 있는데 그렇게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적 체계, 곧 비션샤프트 학문은 이런 것들을 인간의 주관정신의 의식, 감각적인 걸로부터 출발하겠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들이, 자, 그것에 대하여 주목할 어떤 것을, 그것에 대하여 어떤 주목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곧바로 다른 관점들이 이미 처리돼 버렸어.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미 다른 관점들이 처리되어서 독일어로 mit anderen Standpunkten dadurch schon fertig ist야.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이야. 직접적으로 절대지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주관정신, 객관정신이 다 생략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이미 처리돼 버려. 그런 감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부터 출발하여 변증법적 운동을 거부하는 그런 학문을 자기는 거부하고 인간의 주관정신으로부터 출발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관점들을 이미 처리해버린 절대지혜 단계에서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런 태도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학문의 태도를 해결은 거부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정신현상학의 체계를 이제 밝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Die Aufgabe aber, das Individuum von seinem ungebildeten Standpunkt aus zum bisschen zu führen, weil in ihrem allgemeinen Sinn zu fassen und das allgemeine Individuum der Weltgeist in seiner Bildung zu betrachten. 이래 되어 있어. betrachten. 자, 그러나 개인을 그의 형성되지 않는 관점으로부터 지식으로 인도하는 과제. 그러니까 개인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개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개인의 ungebildet 형성되지 않은, 이건 다른 말로 아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이 교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과 달라요. 그런 교양 이게 아니라고. 정신이 아직 자기 자신의 무르익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 도야를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이 도야를 경험하는, 그래서 교양을 갖춘 그런 지식으로 인도하는, 이해가 되죠? 이런 변증법적 발전의 단계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되지 않는, 도야를 겪지 않는, 그 다음에 교양을 갖추지 못한 관점에서 지식으로 인도하는 이 과제는 그것의 보편적 의미에서 파악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러니까 이 과제가 보편적 의미에서 파악된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아는 사람 없어요. 한 줄도 이해 못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변증법적 운동의 전체 과정에서 이 개인을 교양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교양을 갖는 지식의 상태로 인도하는 이 과제를 그냥 개인의 주관정신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과정, 정신현상학의 객관정신과 절대정신과 절대지혜 단계, 이 전체 과정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und das allgemeine Individuum, 보편적 개인이 나와. 여러분, 보편적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일반적 의미에서, 보편적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과제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das allgemeine Individuum이 나와. 그러니까 보편적 개인은 뭐야? 헤겔의 역사 철학으로 가서 설명하면은요, 이거는 나폴레옹이라든지 한 시대, 짜이트 알틀,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갔던 위대한 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들에게 신의 절대 정신이 현현하여 역사를 이끌고 간다고 본 게 헤겔이야. 일단 이해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는 인간이 있지만은 그 개인이 보편사, 이 보편사를 갖고 또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가 역사로서의 계시, 오펜바룽 알스 게시히테라고 하는 논문을 써가 또 일학 스타가 됐잖아. 보편사.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보편적 개인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서 절대 정신이 그에게 현현해서 한 시대를, 그죠? 절대 정신의 계시를 통하여 한 시대를 드러내주는 이런 개인이 알고마이너스 인디비두입니다. 이해가 돼? 너무 재미있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그게 바로 벨트가이스트, 세계 정신인 거야. 나폴레옹이지 뭐야. 그래서 예나 전투에서 이거를 탈고해서 낼라 그럴 때 헤겔이 뭐야? 거기서 나폴레옹을 발견했잖아. 물론 이 책은 다른 지역에서 출간되었지만 어쨌든 벨트가이스트. 그러니까 헤겔의 역사 철학 다른 사유에서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게 세계 정신인 거야. 그래서 이 세계 정신과의 연결 안에서 그의 형성 안에서 고찰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헤겔의 철학적 체계에서는 뭐예요? 보편적 개인과의 연결 속에서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역사의 관점에서 또 새롭게 고찰되는 그런 변증법적 발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야,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Was das Verhältnis beider betrifft, so zeigt sich in dem allgemeinen Individuum jedes Moment, wie es die konkrete Form und eigene Gestaltung gewinnt. 이래 되어 있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양자의 관계에 관한 한, 여기서 양자가 뭐야? 이런 걸 못 잡아낸다니까. 이런 걸 다 잡아내야 책이 읽힌다니까. 양자의 관계. 두 개가, 여기서 양자가 뭐야? 영어로 보스, 독일어로 바이들. 이게 뭐야? 그냥 개인하고 보편적 개인이지. 그냥 개별적 개인과 보편적 개인, 보편적 개인은 세계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이 두 개의 관계에 관한 한, 이 말이야. 관한 한 보편적 개인 안에서 모든 계기가 자기 자신을 보여줘. 그게 모든 계기, 변증법적인 역사 운동의 그 세부적인 계기들은 그냥 개별적 개인에서 보면은
변증법적 발전의 의식이 학문으로까지 끌어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 개인으로 가야 비로소, 그죠? 비로소, 그 역사의 발전에 예데스 모멘트, 모든 개별적 각각의 계기들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 뜻이야. 그래,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 형식과 고유한 형태를 얻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고유한 형태와 구체적인 콘크리트 폼을 갖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이런 변증법적 운동의 예데스 모멘트, 각각의 순간, 각각의 계기들은 뭐야? 개별적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 개인에게서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해겔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겔의 사유가 잡히죠. 그런 뜻이야. 야,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Das besondere Individuum aber ist der unvollständige Geist, eine konkrete Gestalt, deren ganzes Dasein einer Bestimmtheit zu fällt und worin die anderen nur in verwischten Ziegen vorhanden sind. 이래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개별적 개인,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개별적 개인. 그러니까 이런 변증법적 운동의 보편적 거시적 담론 안에서 볼 때는 뭐야? 보편적 개인의 관점에서 봐야 역사의 각각의 계기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개별적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불완전한 정신인 거야. 그게 해겔의 사유에서 볼 때 베존더레스 인디비두면 뭐야? 정신의 단계에서 볼 때 불완전한 단계인 거야. 그래서 불완전한 정신이야. 무엇보다? 보편적 개인보다. 이해가 되죠? 이래 나가는 거야. 불완전한 정신이요, 또는 구체적인 형태인 거야. 맞죠? 절대 정신이 보편적 개인에게서 명확하게, 그게 우리 인간의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게 특수한 개별적 개인이고, 보다 더 추상적 보편성을 띠는 게 뭐야? 보편적 개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의 관점에서 해겔이 많아. 그러나 절대정신의 관점에서는 뭐야? 오히려 보편적 개인이 개별적 개인보다 훨씬 더 덜 추상적이겠죠. 이런 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양자적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체적 형태로서 드러낸 거예요, 절대정신. 이 개별적 개인은. 그런데 그 형태의 전체적인 현존재는 어떤 규정에로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의 전체적인 현존재는 어떤 특정한 규정에로 되돌아 떨어지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 안에서 타자들은 오직 뭐야? 펼비슈텐, 지워서 사라진 특징 안에서 눈앞에 현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개별적 개인은 불완전한 정신이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취해서 그것의 현존재는 규정되어야 될 특정한 방식으로 기속되고, 그리고 그 형태 안에서 타자들, 다른 것들은 단지 희미하게 지워진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개별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 개별과 보편의 관계, 베존들과 알거마인의 관계, 베존드레스와 알거마이네스의 관계,
이게 이제 해결 철학에서 중요한데, 바로 바로 이 서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는 개인을 이런 특수 개인과 개별 개인과 보편 개인으로 나누면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in dem Geist der Versteht als ein anderer. 다른 타자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정신. 맞죠? 정신이 가장 높은 거야. 해결한테서는. 절대 정신은 신이야. 신의 정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이 다른 타자들, 개별자들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편적 개인이라도 절대 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개별자인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정신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타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이 정신 안에서 보다 더 하위에 있는 구체적인 현존재는 눈에 띄지 않는 계기로서 가라앉아 버려. 뭔 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신의 관점에서, 절대 정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개인들은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들이다. 응? 이거를 파스칼은 어떻게 설명해요? 파스칼은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 개인은 하나의 먼지도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사유로 이 우주를 품을 수 있다 그랬어. 파스칼은. 그런 거나 동일한 거야.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죠? 완전히 우리는 뭔가 먼지와 같이 정말 작은 존재, 하찮은 존재, 그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래서 보다 더 저급한 급수가 있는 거야. 아래의 단계에 놓여 있는 구체적인 현존재는 뭐예요? 눈에 띄지 않는 하나의 계기로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띄어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was vorher die Sache selbst war, ist nur noch eine Spur. Ihre Gestalt ist ein Gefilde und eine einfache Schattierung geworden. 자, 앞서 사태 자체였던 것은 단지 하나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요. 그것의 형태는 뭔가 감싸서, 뭔가에 의해 감싸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그림자가 된 거야. 뭔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태 자체였던 것이 변증법적 운동의 단계에서 보면 뭐야? 거대한 절대정신의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점과 같은 거야. 하나의 흔적이야. 하나의 발자국도 안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태 자체였던 것은 하나의 점이 돼버려. 왜? 계속 발전해 나가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지나면,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발전해 나가면 과거의 특정한 사건은 사태 자체였는데, 이제는 그것은 하나의 흔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죠? 변증법적 운동의 발전을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 사태의 형태는 감추어지게 되고 단순한 그림자가 돼버려. 맞죠?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거야. 인식하기도 어려운 하나의 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변증법적 운동의 역사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은 위대한 사태 자체였지만 하나의 흔적이요 그림자가 돼버리고 이제는 점점 더 큰 파도에서 하나의 물방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요런 강의를 하다가 예도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간벤이 불과 그래서 이야기하는 예술가들의 주체를 소용돌이에 비유하고 있어. 언젠가 요 강좌를 미학 강좌로 따로 뽑아내서 예술가들의 주체를 강의하겠는데요. 물방울을 인식하는 자가 예술가예요. 이 물방울에서 파도를 치면서 자기 자신의 주체를 변형시켜 나가는 자가 예술가인 거예요. 주체는 없어진 거예요. 푸코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포스트 모던적인 주체 개념의 삭제가 누구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간벤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헤겔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겔의 배후에는 절대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헤겔의 사유에서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던적 사유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운동의 단계에서 하나의 슈퍼월, 흔적이라는 거예요. 발자국. 그리고 하나의 그림자, 샤티롱, 실루엣이라는 거야. 실루엣. 그래서 diese Vergangenheit durch läuft das Individuum. 그래서 이 과거는 개인을 두루 통과하여 진행해 나가는 거야. 맞죠? 과거는 전통인 거야. 이거 가다모랑도 또 연결시킬 수 있어. 과거는 전통인 거야. 전통은 개인을 통과해서 지나가. 개인 하나의 점과 같은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개인의 실체는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정신인 거야. 그러니까 헤겔적 사유에서 보면 모든 개별적 개인 안에는 절대정신의 현면을 통하여 절대정신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개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절대정신은 자기의 역사의 실현을 이런 구체적 개인을 통하여 실현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들어있는 거죠. 헤겔에게.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가 하면은 이 정신은 더 높은 학문을 앞서 취하기 때문에 더 높은 학문을 앞서 취하는 방식으로 과거는 개인을 통과해 가고 있으며 그 개인의 실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정신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요점에서 신학적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점에서. 그러나 철학자들은 헤겔의 요 사유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밌죠?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오랫동안 지식의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현존화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야? 지식은 바로 역사의 지식인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정신에게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통하여 정신은 미래를 향하여 운동해 나간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의 내용들을 자기 자신에게 gegenwärtig machen, 현존화시키면서 나간다라. 현존화시키고 그가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면화시킨 그런 예비적 지식들은 계속 지속되는 거야. 두루히겠대. 요거는 설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절대정신의 역사의 운동에서 요건 헤겔의 역사 철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서 정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비적 지식들을 자기 걸로 만들면서,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예비적 지식들을 자기 내면화 시키면서 자기 자신 안에, 정신 안에 현존적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계속 지속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의 정신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은, 자, 그 안에서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머물러 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기억을 되불러. 그러니까 자기 특정한 계기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죠? 그 내용에 대한 기억을 되불러 버려. 그러나 그 특정 관심을 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특정 역사에 자기가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통과해 온 그 길에서 역사의 내용을 기억해. 그 기억을 되불러. 그러나 이때 중요한 거는 그것에 특정한 인터레스, 관심을 가지고 fairviolent, 거기에 머물러 서 있진 않아. 인간과 같이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지나가. 그런데 지나가는데 이 정신은 특정한 역사의 사건을 기억을 통하여 되부를 수 있는 그런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참 독특한 해석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각각의 모든 개인은 또한 보편적 정신에, 요 보편적 정신은 뭐겠어? 절대 정신이죠, 뭐. 알거마이널 가이스트야. 그런데 이 보편적 정신은 또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어. 왜? 절대 정신은 시대 정신을 통하여 자기의 역사를 실현해 나가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개인은 보편적 정신의 교양의 단계를 통과해 나가. 교양의 단계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자기의 발전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식적 무르익음이 교양인 거야. 그러니까 형성인 거야. 형성 단계들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개인은 보편적 정신의 형성 단계들을 통과해 나가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신에 의하여 이미 짐을 벗어 던진 그런 형태로서 하나의 길의 단계로서 이미 아우스게 아르바이테트 운트게 에브네트 이스트 이미 작업을 끝냈으며, 그 다음에 그 길이 평평하게 고루어진 그런 길의 단계로서 통과해 가는 거야. 이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이 보편적 정신의 역사적 발전, 변증법적 운동 발전의 하나의 단계로서 나타나는데, 이 단계를 통과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단계는 정신이 이미 자기 자신을 통과하여 아프겔렉트, 짐을 벗어 던진 단계요. 이미 통과한 단계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이미 아우스게 아르바이테트, 작업을 끝낸 단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게에브네트, 뭔가를 평평하지 않았던 길을 평평하게 고루어 놓은. 그래서 정신이 이미 자기 자신의 길을 지나간 단계로서 개인은
보편적 정신의 이러한, 그죠? 이런 다양한, 형성의 단계들을 통과해 간다라는. 너무 재미있죠. 점점 이제 정신현상학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 계속 나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연관하여서 앞선 시대에, 성인 남자들의 무르익은 정신을, 사로잡았어. 사로잡았던 그것을, 후대의 소년시대의 지식과 위붕연, 연습과 그 다음 자체로 그 소년시대의 놀이로 가라앉아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 이건 뭐야?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시대의 성인 남자들, 이거 좀 가부장적이야, 그죠? 해결의 이 표현이. 이런 걸 다 빼고 성인 남자들의 시대, 요런 뜻으로 쓰여서 후대의 소년들의 시대인 거야. 그게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선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한 정신의 운동이 후대의 소년들의 그러한 지식으로 가라앉아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지식의 변증법적 운동의 발전의 단계는 이런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테, 칸트 시대에서 해겔 시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해겔의 시대는 소년의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칸트의 사유는 해겔의 사유 속에 어떤 방식으로고 녹아들어 있는 거야. 지식과 연습과 놀이로서 이해가 되죠.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교육학적 진보 안에서 그림자의 균열 속에서 모사되는 세계의 형성의 역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육학적 진보의 과정 안에서 과거의 특정한 선배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사유 속에, 후대인들의 사유 속에 녹아들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의 운동의 변증법적 발전의 단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야. 해결의 관점에서.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this fair 강언의 Dasein ist schon erworbenes Eigentum des allgemeinen Geistes, der die Substanz des Individuums oder seine unorganische Natur ausmacht. 이러한 지나간 과거의 현존재는 이미 보편정신에 획득된 소유물인 거예요. 그게 보편정신의 관점에서 볼 때,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볼 때, 해겔의 시대에, 칸트의 사유는 뭐야? 이미 획득된 소유물인 거야. 에얼볼베네스 아이겐툼인 거야. 그런데 이러한 보편정신의 획득된 소유물은 바로 개인의 실체나 그의 비유기체적 자연을 형성해줘. 그래서 이 말은 뭐야? 이 보편적인 시대정신은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런 개인들을 포괄한다라는 뜻이에요. 재미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요. 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Die Bildung des Individuums in dieser Rücksicht besteht von seiner Seite aus betrachtet darin. 자,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개인의 형성, 개인의 교양의 형성,
개인의 어떤 형성, 변증법적 운동의 발전의 단계의 교양의 형성은 그것의 편에서 고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안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 개인은 이러한 눈앞에 있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을 획득해. 그러니까 헤겔의 시대의 소년들은 칸트의 사유를 자기 것으로 에얼벨벤 획득해. 획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의 무기적 자연을 자신 안으로 먹어치우고 대자적으로 이제 그거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은 아직 사회의 유기체적인 그러한 특징 안으로 포괄되지 않은 거야. 그냥 개별자로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먹어치워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기적 자연은 유기적 자연으로 변하여서 사회의 세포를 형성하는 그러한 유기적 정신의 운동으로 포섭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겔의 유기체적인 존재론은 이런 무기체적인 존재론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인의 교양은 바로 이러한 앞선 시대에 존재했던 것을 획득하여서 그것의 무기적인 자연을 자기 안으로 먹어치워서 대자적으로 그것을 소유해. 그 점에서 개인의 교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절대정신, 시대정신을 인식하면서 감각적 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성의 단계로까지 확장해 나간 성숙한 의식을 교양이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바로 같은 정도로 다음과 같은 사실 이외의 다른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게 아니야.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뭔가 하면은 보편정신 또는 실체는 그것의 자기 의식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다거나 또는 그것의 대어감과 반성을 자기 자신 안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러한 교양을 획득하여 시대정신의 보편정신에 포섭되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정신, 곧 개인의 정신의 실체로 간주되는 이 보편정신이 그 실체의 자기 의식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다른 말로 바로 그 실체의 대어감인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대어감이요,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보편정신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절대정신의 관점에서 헤겔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이 교양을 얻는 것조차도, 개인이 변증법적으로 무르익어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보편적 정신, 절대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개인이 그냥 자기 자신의 신의 정신과 떨어져서 시대 정신과 떨어지고 신의 정신과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무기적 그런 본성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편 정신과 연결되어서 보편 정신의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변증법적 움직임, 대어감과 관계 안에서 개인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도야를 완성할 수 있고 교양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었죠. 예도 강좌
강자 중간에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방역수칙 잘 따라서, 그죠?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시민으로, 이러한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도TV 후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추스!